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국내에 이런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입자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한다는 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네, 가속기라는 장비입니다. 이 가속기는 전자나 양성자,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속도 수준으로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장비입니다. 예. 이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번에 취재한 장비는 이온을 광속의 5분의 1에서 절반까지도 가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라는 건데요. 대전에 구축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과학 사업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이 가속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장치인지 짚어보고 소식을 다뤄보죠. 네, 이 가속기는 전자나 이온과 같은 작은 입자를 빛의 속도 수준으로 가속해서 이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장비입니다. 이 현대 기초과학의 대표적인 대형 연구시설인데요. 이 노벨 물리학상 5건 중 1건꼴로 가속기 관련 연구에 주어졌기 때문에 노벨상의 산실로도 불리곤 합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국내에도 다양한 대형 가속기가 있잖아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국내에 구축된 대형 가속기는 아직 구축 중인 시설을 포함해서 모두 7기인데요. 이 작은 전자를 가속하는 방사광 가속기가 있고요. 또 전자보다 2000배 더 무거운 양성자를 가속하는 양성자 가속기도 있고요. 또 탄소 등을 가속해서 암을 치료하는 중입자 가속기도 대형 병원들에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중이온 가속기는 전자보다도 수십만 배 더 무거운 입자인 중이온을 가속하는 장비입니다. 이 무거운 입자를 가속해서 표적에 부딪히게 하면 자연계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이온 가속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이온 가속기가 구축된 곳이 대전에 있는 신동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신동지구인데요. 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광활한 규모였습니다. 예. 이 연구시설 부지 면적이 축구장의 137개만한 크기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 크기였거든요. 이 부지 내 건물은 모두 11개 동인데요. 이 가운데 중이온 가속기가 있는 가속기동이 핵심입니다. 가속기동 지하로 10m 정도 내려가니까 이 긴 터널에 100m 길이로 늘어선 가속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이 거대한 금속 모듈이 54개가 보였는데 이 각각 가속관이 2개 이상씩 들어있어서 이 가속관 개수로 보면은 120개가 늘어서 있었던 겁니다. 이 가속기가 있는 터널은 실험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벽과 문으로 차폐돼 있었습니다. 또 산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전광판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입자를 가속하기 위해서 가속기 내부 온도를 영하 268도까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가속기로 액체 헬륨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헬륨이 누출될 경우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사람이 질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전광판을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은색 가속기가 늘어선 것을 잠깐 봤는데 이 시설이 이번에 중이온을 가속하는 데 성공한 그 시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7일에 중이온 가속기가 처음으로 중이온을 가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보셨던 가속 장치를 액체 헬륨으로 냉각시키고 또 높은 전력을 공급한 후에 아르곤이온을 넣어서 속도를 가속한 겁니다. 이번 시도에서는 가속 모듈 54개 가운데서 5개에서만 아르곤이온이 가속을 했는데요. 예. 이 에너지와 전류값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해서 가속 장치와 또 기반 장치들의 성능 그리고 연계성까지 확인했다고 연구진들은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비민출 시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계통들이 사고 없이 잘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것을 자동차에 좀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자동차 시제품을 제작해서 1단계화를 넣고 저속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 이 정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5개 가속 모듈만 중위용 가속에 이용을 했는데 네. 연구진은 내년 3월까지 54개 모든 가속 모듈에서 입자를 가속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공하면 내년 4월부터는 약 1년 반 동안 활용성을 검증하고요. 또 2024년 10월부터는 가속기를 실제 과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가속 모듈을 다 가속을 하면 정말 빛의 속도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입자를 가속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핵심 목적은 중이온 가속기를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찾아보기 힘든 원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 중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서 표적 물질, 그러니까 예컨대 우라늄에 세게 충돌시키면 희귀 동위 원소가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동위 원소라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에 양성자가 추가된 형태로 원래 원소와 비교하면 본질은 유사한데 완전히 다른 성질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빨간 소독약의 성분인 이 요오드는요. 동위원소가 갑상선 암을 치료하는 물질이고요. 또 불소의 동위원소는 치매 진단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발견 동위원소 가운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철강, 첨단 신소재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입자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 연구소 측은 이 중이온 가속기를 통해서 새로운 희귀 원소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동위 원소를 찾아내게 된다면 이름을 코리아늄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름을 따서 원소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좀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자, 중이온 가속기가 사실 구축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늦어진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이온 가속기 구축 사업이 지난 2011년에 처음 추진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과 2015년 그리고 2019년 그리고 또 지난해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공 시기도 늦춰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구간 구축에서 단계별 구축으로 방향이 다시 잡혔는데 가속기의 저에너지 구간을 1단계 그리고 고에너지 구간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첫 가속 성과를 낸 가속기는 이 1단계에 해당하는 구간이었고요. 또 이보다 약 10배 정도 강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고에너지 구간,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2025년 R&D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품질의 그러한 그 장치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들이 아마 그런 그 지연이나 수년 이런 식으로 아마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는 그리고 경험도 쌓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성시키지 못한 2단계는 아마 훨씬 더 쉽고 그리고 훨씬 더 그 공기나 뭐 이런 그 것들을 맞춰가면서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아직 2단계 사업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2단계 장비 구축을 위한 선행 R&D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제품을 개발했고 또 1단계를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는 더 적게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사업이 수차례 계획 변경 등으로 좀 늦어진 만큼 이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